네? 몸매를 본다는 소리네요. 몸매? 네, 얼굴보다 여자분. 왜 이런 스타일이시구나. 아이고 좀. 안녕하세요. 까만형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또치 감독님 안녕하세요. 예. 오늘 저기 포르쉐잖아요. 예. 네. 오씨. 오씨. 아 뭐예요 갑자기? 이 동네에서는 사실 좀 보기 드문. 네, 미인이시네. 이 동네는 특히 보기 힘든데. 저도 그래서 갑작스럽게 이게 운전할 때는 절대 딴짓하면 안 된다. 네. 사고 날 수 있어요, 진짜. 교통사고 우리 명색이 레이서분인데 교통사고 나신 적이 있어요? 뭐 선수 생활하고 나서는 네. 일반 도로에서 사실 사고 난 적은 없고요. 네. 네, 근데 어쨌든 지금도 이렇게 저도 한눈을 팔면 네. 사고가 날 수가 있죠. 근데 교통사고도 혹시 한 방으로 되시는 거 알아요? 그래요? 네. 정형외과 가는 거 아니에요? 교통사고 나면 무조건. 대부분 이제 네. 통원 치료를 네, 네. 한방 치료로 받는 거를 모르시는 분들 아직도 꽤 되더라고요. 저도 지금 들으면서 처음 알았는데. 아 진짜요? 네. 침 맞는 게 사실 저도 운동하다가 다치면은 사실 정형외과보다는 저는 네. 사실 한방 치료를 좀 많이 좋아하거든요. 네네. 한방으로 가는데 개인적으로 좀 답답했었거든요. 교통사고가 나면은 네. 완전히 막 수술을 해야 되고 부러지지가 않는 정도도 있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런 것들은 한방 치료를 해주면 좋은데 네. 그거를 교통사고가 났을 때 해줄 수 있다면은 꽤 괜찮은 장점이지 싶은데요. 나 아주 네. 멘트 좋았네. 네. 시키지도 않았는데. 아니 그래가지고 네. 한의원에서 교통사고 치료를 제가 한번 받은 적이 있어요. 네네네. 사실 뭐 전치 한 2, 3주 나오면은 네. 그동안 이제 통원 치료를 많이 받잖아요. 네네. 근데 한의원을 가니까 한의원이 우선 좋은 점이 정형외과보다 훨씬 많아요. 그래서 우선 가까운 곳에 더 많이 분포가 돼 있어서 접근성이 좋고 네. 그리고 한약부터 해가지고 약침 그리고 부항 뜨는 거 그리고 추나요법 뭐 이런 것들이 다 보험 처리가 돼요. 교통사고 환자들은 다 무료로 받을 수가 있어요. 근데 그런 것들을 모르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저도 몰랐으니까요. 추나요법 혹시 아세요? 순환법 뭐 이렇게 약간 이게 뭐 몸 이렇게 틀어서 맞추고 맞아요. 이제 그런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제가 네, 거기 알기로. 한의사분들이 직접 이제 몸을 뼈 같은 걸 맞춰주시고 근육이 뭉친 데를 이렇게 손으로 풀어주는데 이게 되게 시원해요. 추나요법이 네. 국가대표 운동선수들이랑 이런 것들 운동선수들이 많이 해요, 사실은 실제로. 아 그래요? 네. 또 침이 요즘 되게 얇아져가지고 네. 사실 침 때문에 조금 이제 아프시다는 분들이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좀 시원해요. 예전처럼 이렇게 아프지 않더라고요. 네. 그리고 또 뭐가 있죠? 아까 말씀하신 이제 한약이 어혈을 풀어줘요. 죽은 피 빼는 거. 죽어 있는데 거기를 혀를 풀어줘서 네. 막힌 곳을 풀어주는 게 어혈을 풀어준다고 하거든요. 이제 한약에 그 성분이 있어가지고 네. 교통사고 나면 대부분 이제 근육이 경직이 되고 뭉치는데 그런 거를 하기도 되게 좋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한의원 이름이 닥터카 네트워크를 맞습니다. 검색을 해보시면 찾아가실 수 있습니다. 네, 전국에 한 170, 80여 개 교통사고 네트워크 한의원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서울 뭐 수도권부터 제주도까지 많이 있으니까 혹시 뭐 교통사고 나신 분들은 뭐 이렇게 어디 부러지거나 하지 않고 이제 어느 정도 이제 한 2, 3주 정도 나오신 분들은 어디를 가라? 닥터카 네트워크 예, 검색해 주셔서 꼭 가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네. 그럼 오늘 이제 본론으로 돌아와서 오늘 차 뭔가요 이거? 포르쉐 카이엔 GTS입니다. 아 GTS 뭐의 역자죠? GT는 그랜드 투어링, 예. 그 다음에 S는 스포츠. 우리나라에서 들어온 카이엔 중에 이게 제일 빠른 차라 그러던데. 그러니까 GTS 위 상위 모델이 네. 터보 모델이 있기는 있어요. 네. 해외에는 네네. 더 빠른 게 있긴 있는데
국내에는 어쨌든 이 GTS가 가장 일단은 높은 걸로 돼 있는 거죠. 포르쉐는 애들 원래 역사가 모터스포츠에다가 사실 이 양반도 엄청 많은 이제 열과 성의를 다해가지고 움직였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고 네. 그 당시에만큼 포르쉐는 뭐 모터스포츠에서는 뭐 외계인이라는 소리를 들을 만큼 얘네들 외계인 잡아다가 네네. 막 고문해가지고 정보 빼내가지고 차를 무지하게 빠르게 만든다 뭐 이 정도로 얘기들이 많이 나왔었어요. 네네. 그건 알고 계실 거예요. 네. 그런 얘기 많이 들어가지고 네. 세상에 차를 타는데 무조건 달리기만 하지는 않잖아요. 네. 일반 사람들을 위한 포르쉐를 좀 살릴 수 있는 방법을 찾다가 포르쉐에 가지고 있는 유전자, 포르쉐에 가지고 있는 감성들을 접합해서 만든 게 요 카이엔이라는 SUV 모델을 만들어서 출시를 하게 된 거예요. 그게 2002년이래요. 그렇죠. 그게 2002년도예요. 근데 포르쉐가 이제 그때 당시에 이제 말들 더럽게 많았었어요. 야, 니네는 뭐 이런 걸 만드느냐, 포르쉐의 정신에 위배된다, 어쩐다 했지만 결국은 이게 포르쉐에서 가장 많이 팔린 차 중에 하나란 말이에요. 아, 효자네요. 완전 베스트셀링 카. 이걸 팔아먹었기 때문에 지금의 우리가 911을 탈 수가 있다는 거죠. 아, 네. 감독님이 아까 차 타시자마자 이 얘기 하셨잖아요. 와, 이거 아까 뭐 다른 차 타다가 이거 타니까 네. 막 실내가 막 너무 고급스럽고 스포츠카를 탄 느낌이 나고 감성 보세요. 지금도 막 보면은 막 느낌이 SUV 우리가 탄 느낌은 아니잖아요. 지금 이 느낌이. 또 이 차는 네. 세라믹 디스크 옵션 빼고는 모든 옵션이 다 또 들어가가지고 풀옵션 차량이기도 하고. 예, 1억 한 3, 4천 하는 차인데 이 차는 네. 1억 거의 7, 8천. 7, 8천 옵션을 네. 막 있는 거 없는 거 그냥 다 때려 넣은 거죠. 그냥 갖다가 네. 막. 예. 어쨌든 그래서 이 좀 전체적인 감성 느낌은 포르쉐 스포츠카 형의 그런 느낌들을 다 갖다 때려 박아 넣어놨어요. 백을 여자들이 네. 백을 좀 좋은 걸 들어. 아, 사실 실용성 있는 백들을 하면 뭐 3만 원짜리 써도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여자들 그건 아니거든. 네. 있어 보여야 되니까 뭐 에르메스나 이런 거 좋은 거를 매야 되는 것처럼 이게 그냥 그게 부의 상징 중에 하나였던 거예요. 아줌마들한테. 네. 그게 거기서부터 이게 터지기 시작한 거예요. 포르쉐의 감성을 가지고 있는 그 언니들의 로망 같은 거죠 이게. 네. 근데 그것만 가지고 있자니 사람들한테 욕을 너무 먹으니까 네. 종류를 상당히 SUV에다가 다양하게 막 때려 넣은 거예요. 아, 지금 보면은 너무 많아 종류가 진짜. 맥도날드 가면 메뉴가 있잖아요. 네. 정해는 져 있어요. 네. 정해는 져 있으니까 감독님 메뉴만 선택해가지고 주문을 하면 되잖아요. 네. 근데 얘는 그 느낌이 아니에요. 약간 수제버거 느낌인 거예요. 아, 내가 토마토 몇 개. 예, 뭐 몇 개, 뭐 그치. 몇 개 이렇게 차를 사야 되는 거죠. 아, 그러니까 이게 장점도 있어요. 이런 걸 좋아하는 사람도 있거든. 나는 이 차에 이 옵션 넣고 싶고 이 옵션 넣고 이런 식으로 포르쉐는 살 수가 있는 장점이 있고 네. 단점은 차를 모르는 사람 입장에서 버거를 잘 몰라. 그냥 있는 대로 니네가 만들어서 줘. 이제 그런 장단점 차이가 있는 거죠. 네. 이 세대에서 큰 변화를 했고 네. 2세대에서 4.8, V8 자연흡기였다가 이번에 이게 2.5세대인데 3.6 트윈 그 V6 트윈 터보. 네. 원래는 이게 네. V8이었었어요. 네. GTS가 V8이었는데 뭐 다들 알고 계시는 다운사이징 해라. 환경법 관련 다운사이징 하면서 V6로 들어왔고 트윈 터보를 올리면서 출력을 이제 어느 정도 맞추고 이렇게 했는데 출력은 사실 6기통 가지고도 충분히 터보 가지고 뭐 전해 출력을 뽑아낼 수는 있어요 충분히. 근데 V8에서 V6로 오면서 원래 포르쉐 이거 카이엔 V8 때는 가속 딱 치면 어떤 소리 나냐면 V8스러운 소리 있어요. 이러면서 갔었어요. 근데 이제 그 소리는 없어요. 이 감성이. 그래서 그 감성이 없다 보니까 여기에 사운드 제너레이터랑 이런 게 좀 들어간 것 같더라고 보니까. 네, 맞아요. 그거를 좀 주려는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는 넉넉한 토크감은 사라지기는 해요. 예를 들면 터보를 올리지 않더라도 네. V8 때에서의 그 저RPM 영역대에서 기통수가 많아지면 토크가 세져요. 다운사이징을 함으로 해서 기통수가 작아지니까 토크를 어느 정도 RPM이 좀 올라와야지만 그 토크감이 나온다는 거죠. 61 토크가 나온다고 돼 있어요. 네. 이게 1600 RPM부터 나온다고 돼 있고 네. 다른 애들하고 한번 보세요. X5M은 2200 RPM에서 네. 5000대 76토크. 그렇죠. 네. 르반 때는 4500에서 5000 RPM인데 58토크. 네, 이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은 이 저 RPM에서 보세요. 오.
초반에 힘을 쓸 수 있다는 얘기야. 4드론 느낌인데. 네, 배기압을 뱉으면서 터빈을 돌려서 그걸로 힘을 다시 밀어내는데 네. 그 타이밍에 터빈이 크고 작고에 따라서 저RPM에서 힘을 쓸 거냐 아니면 RPM이 올라가서 힘을 쓸 거냐의 차이가 결정이 나요. 네. 이 녀석 같은 경우에는 터빈이 작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터빈이 작으면 어떤 느낌이 나냐면 초반에 힘을 다 쓰기는 하지만 네. 훅발이 약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인 거죠. 아. 그러면 무슨 느낌이 나느냐, 터보차지만 터보차가 아닌 NA 같은 감성이 나는 거예요. 아, 그렇겠네요. 네. NA 감성이 되게 좀 중독성이 있나 보네요. 그걸 잊지 못하는 분들이 많나요? NA 차의 가장 큰 장점 중에 하나는 밸런스 부분에서 상당히 좀 좋을 수가 있어요. NA 차들이 운동 밸런스가 지속적으로 연결을 해주기 때문에 밸런스가 깨지지 않고 쭉 지속적으로 연결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럴 수 있겠네요. 얘네들이 가장 큰 게 뭐냐면 우리는 어떤 차를 만들더라도 밸런스를 최대한 잡겠다, 그런 철학이 있어요. 얘네들이 가지고 있는 거. 몸매를 본다는 소리네요. 몸매를 본다는 소리네요. 몸매? 네, 얼굴보다는 여자분들. 밸런스 얼굴 잡고 뭐 이렇게. 아, 그렇죠, 그렇죠. 뭐. 아, 그렇죠, 그렇죠, 네, 그렇죠. 네. 몸매 본다는 소리네요. 어쨌든 왜 이런 스타일이시구나. 아이고, 저보다 더 그런 스타일. 그 약간 그 사운드나 이런 게 사라져 버렸거든요. 그래서 감성적인 부분에서 좀 아쉬울 수도 있어요. 그거 전에 타셨던 분들 입장에서 가속 칠 때 막 이러면서 간단 말이에요. 그거에 미치더라고요. 사람들이. 그 사운드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근데 그렇게 흥분되는 거예요? 흥분되세요? 그래? 쓰세요? 아니, 머리가 쭈삣쭈삣 쓰시냐고. 아, 머리 쓰냐고? 네. 아, 근데 그게 진짜 그렇게 흥분이 되나요? 흥분돼요, 사실은. 네, 그게 사실 흥분이 되고. 사실 저도 좀 되더라고요. 네, 옆에 그게- 타는데도. 우리 하체 찍을 때 좀 중점적으로 얘기했던 게 네, PDCC라고 네, 예, 포르쉐 다이나믹 셰시 컨트롤. 네. 스테빌라이저가 해주는 역할은 롤을 잡아주는 역할을 해줘요. 그쵸. 감독님하고 저하고 지금 있어요. 네, 네. 다 둘이 이렇게 있는데 네. 여기에다가 막대기를 둘이 연결을 한 거예요. 네. 그럼 제가 제 몸 쪽에서 오른쪽 코너로 돈다고 가정하면 제가 이렇게 눌릴 거 아니에요. 이렇게 하중을 받으니까. 네. 근데 이 중간에 바가 없으면은 감독님하고 저하고 편차가 어떻게 되냐면 심해지죠. 저는 완전히 혼자 내려가고 감독님은 네. 그냥 쑥 들려버려요. 어. 근데 감독님하고 저하고 이렇게 막대기를 묶어놓잖아요. 네. 그럼 저가 내려가는 거를 들 내려가게 감독님 잡고 있는 거예요. 같이 내려가 이렇게. 이 역할을 해주는 게 스테빌라이저. 스테빌라이저예요. 근데 이 스테빌라이저를 이 막대기가 두꺼워지면 두꺼워질수록 감독님하고 이 역할을 잡고 있는 제 역할을 꽉 잡냐 적게 잡냐 이 차이인 거거든요. 그렇죠. 근데 얘네는 어떤 방식이냐면 포르쉐 애들은 이 안에서 이 뭉치 같은 게 하나 이제 센서 같은 게 들어가지고 네. 얘를 늘렸다 당겼다 늘렸다 줄였다 하면서 세게 했다가 강하게 해줬다가 이거 가지고 만드는 거예요. 그 기능이 여기에 지금 들어가 있는 맞아, 거거든요. 맞아. 이 기능을 여기다 왜 넣어놨냐? 네. SUV는 롤센터 자체가 높으니까 롤센터가 높으면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 쏟아지는 롤이 심해져요. 네. 이 차는 완전 고성능 버전으로 차를 엄청 빠르게 나가게끔 만들어 놨잖아요. 네. 근데 롤이 너무 심해. 네. 그럼 코너링에서 어떻게 될까요? 쓰러지. 되게 불안하겠죠. 차를 타는 데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이걸 가변식으로 다 난 거예요. 평소에는 편하게 타. 네. 근데 쏠 때는 강하게 해서 뭐 스포츠카라든지 뭐 거기에 버금가게끔 이걸 강하게 만들어가지고 차의 롤센터를 그거를 강하게 억제를 해주려고 하는 게 가변식 그 안티롤바가 들어가가지고 차의 움직임을 민첩하게 만들어주고 롤센터를 막 불안불안하지 않게끔 만들어주는 역할을 해주는 기능인 거죠. 이게. 옛날엔 이게 스위치가 버튼이 있었는데 이거는 버튼이 없이 그냥 상시 이게 자동으로 만들어질 수 있게끔 제대로- 해주는 거죠. 네. 해준다 그러더라고요. 한번 해볼까요? 가볍게 흔들어 보면서. 저 토크. 이야, 꽉 잡아주네요. 감기네요. 네. 아까 네. 우리 그 차가 큰데도 네. 마치 스포츠카를 타는 것처럼 롤이 잡히잖아요 지금. 안 넘어가죠 지금. 네. 넘어가야 되는데 안 넘어가고 버티는 거예요 지금. SUV인데 네. SUV인데 차가
롤을 억제를 하면서 원래는 지금 롤 센터가 높으면은 네. 이렇게 넘어가야 된단 말이야 지금. 그렇죠. 근데 그게 안 넘어가고 다음 턴이 되잖아요. 그럼 여기서 또 네. 하나 또 질문 하나 할게요. PTB 플러스라고 네. 포르쉐 도크 벡터링 플러스라는 네, 토크 벡터링. 예. 요것도 그러면은 같은 또 보조 역할을 해준 건가요? 이 녀석 같은 경우에는 브레이크 성능을 뒷바퀴에서 좀 잡아주면서 후륜 구동으로 지금 완전히 넘어가기도 아까 지금 뒤에 아까 가속 순간 딱 때리니까 뒤에 확 슬라이드가 나는 거를 네. 브레이크로 조금씩 좀 잡아주는 역할도 해줘요. 아, 네, 브레이크로 좀 잡아주면서 적당한 토크를 분배를 해주면서 더 이상 슬라이드가 나지 않고 트랙션을 노면에 전달하고 차를 좀 빠져나갈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준 거죠. 네. 자, 지금 올라가는 거 느껴지세요? 차 올라가잖아요 지금. 못 느꼈어요? 예, 네, 느꼈어요. 내려가잖아요 지금. 네. 자, 다시 다시 내려볼게요. 내려가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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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이게 앞에만 이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뒤에도 다 돼요. 뒤에도. 뒤에도 네, 돼요? 뒤에도 다 같이 올라갈 수 있어요. 좋은 기능은 맞는데 네. 단점이 있어요 이게. 고장이 잘 나요? 네, 고장도 잘 나고 고장이 나면 수리비도 비싸요. 네. 자, 내리막 한 번만 가볼게요. 네. 근데 미션이 아이신 8단. 네, 미션이 병신이네 완전히. 방금 울컥한 거 느껴지죠? 네네. 변속이 네, 변속 때문에 그래. 변속 때문에. 갑자기 확 됐네. 네, 네. 물론 좋은 기능들도 많긴 한데 미션은 이건 좀 에라다 진짜. SUV가 맞나 싶을 정도로 잘 움직여지네 진짜. 이 감겨. 감겨 이게. 브레이크가 좀 바뀌었어요. 브레이크는 지금 6P인데 네. 지금 얘가 그 비슷한 모델 대비 네. 무게가 지금 좀 제일 가볍지 않나요? 여기 적혀 있는데 2.1톤. 네, 2.1톤. 네, X5M은 네. 2.3 거의 4톤 되고 네네. 르반 때는 2,265. 지금 있는 애 중에 제일 가볍단 말이죠. 100kg 이상 훨씬 네. 가볍네요. 제가 무게를 왜 얘기를 했냐면 네. 무게 대비 제동도도 필요하거든요. 네. 근데 얘는 브레이킹이 그냥 그래요, 솔직히. 네. 실내 느낌은 어떠세요? 진짜 솔직히 얘기해서 실내는 네. 제가 지금껏 여지껏 리뷰했던 차 중에 이게 제일 갑이지 않나. 그래요? 네. 그러니까 솔직히 한 얘기로 그냥 딱 까놓고 얘기해서 네. 졸라 있어 보인다. 졸라 있어 보인다 진짜. 오빠 이거 뭐야? 막 이런 느낌인 거죠. 차 타면은 네. 의자가 네, 이런 색깔, 이런 매칭이나 네. 이런 재질 느낌이나 이런 게 되게 감성적으로 와닿는 느낌이 스포츠카 타는 느낌이 나잖아요, 솔직히. 감독님 그런 느낌 안 나나요? 근데 저는 시트 진짜 너무 좋은데 한 가지 살짝 불편한 게 있어요. 아쉬운 거 뭐예요? 이게 미션 때문에 그런지 여기까지 나와 뭔가가 있어요. 보조석 시트 밑에가. 네네네네. 미션 때문에 그렇겠죠? 여기 그 왼발을 놔둘 수 있는 공간에 각도가 약간 좀 불편하게 네. 이렇게 앉아야 되는구나. 네, 그게 이제 좀 불편할 수 있겠네요. 네. 이런 지금 일반 도로에서의 느낌은 제가 느껴지기에는 솔직히 이질감이 좀 있어요. 이질감이라고 하면 어떤 이질감이냐면 하드한 느낌인 거죠. 하드한 느낌. 이게 뭐냐면 이 큰 SUV를 롤이 쏟아지는 롤을 물론 안티롤 봐도 잡아주면 쇼겁쇼바에서 잡아주는 역할들도 많이 한단 말이에요 지금. 네. 근데 그게 이제 에어 스프링이 잡아주는 역할, 차의 무게를 거동을 바꿔주는 이런 부분도 같이 함유가 되는데 이게 일반 이런 주행 느낌으로 봤을 때는 약간 하드한 느낌이 있어요. 약간 네네. 매칭이 좋지만은 않아요. 에어 스프링에다가 이런 강한 느낌을 주려다 보니까 공기 압력을 이빨 때려는 거예요 지금. 스프링으로 따지면 스프링 장력이 매우 센 스프링을 갖다 넣어놓은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그럼 차가 어떻게 되겠어요? 탱탱탱탱. 이런 느낌이 남은 그 잔진동 같은 느낌 있잖아요. 이게 지금 그래서 제가 뒤에 지금 봐봐, 지금 방긋 넘을 때 이런 거는 지금 안 좋다는 거죠, 제가 얘기해. 일반. 네, 지금 60km대 지금 이렇게 그냥 천천히 달리면서. 근데 제가 그냥 주워 들은 얘기로는 네. 에어매틱의 장점은 고급진 승차감이라고 들었거든요. 네. 항속할 때
고급진 승차감을 그러니까 제 얘기는 뭐냐면 세팅이에요, 세팅. 그렇죠. 이거는 너무 세게. 네, 압력을 SUV인데 주행 성능에다가 많이 좀 포커스가 맞춰진 차다 보니까 네. 두 마리 토끼는 다 잡지는 못했다는 거죠. 아 얘는 어제 보셨잖아요. 화재 촬영할 때. 네, 꺾여 있는 거. 네, 누워 있잖아요. 그거는 어떻게 설명을 하면 될까요? 거의 모양이 푸시로드 타입 서스펜션으로 해놓은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리어가 좀 잡아주는 역할을 많이 해줘요. 그렇게 해주면은 프론트 캐스터가 이렇게 서 있어요. 그냥 네. 뒷바퀴는 이렇게 서 있어요. 지금. 그렇죠. 그죠? 네. 감독님이 생각했을 때 버티는 힘이 어느 게 더 세겠냐 이거지. 이거하고 이거. 앞쪽은 이렇게, 뒤는 이렇게. 근데 뒤쪽 공간을 얘를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은 바퀴 넣어야 되고 그 다음에 쇼고쇼바 위치 놔야 되고 이걸 놔둬야 되거든요. 네. 스프링 나고 그럼 마운트를 만들어야 되잖아요. 네. 이거를 마운트를 위로 최대한으로 쇼고쇼바를 좀 길게 해가지고 쓰면은 네. 차량의 움직임이 상당히 좋아진단 말이에요. 네. 네. 근데 이걸 위로 올려버리면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 적재한 공간을 포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네. 이걸 설계를 하려고 그러면 네. 네. 그러면 이것 때문에 이 움직임 이거를 때문에 적재함을 SUV라고 말은 해가지고 나왔는데 적재함을 포기를 해야 될까요? SUV로 나왔는데 그렇죠. 네, 그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제가 생각했을 때는 서스펜션 마운트 위치를 상당히 포기를 해야 되니까 이걸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럼 꺾어버리자. 아예 쇼바를 길게 하고 그냥 꺾자. 꺾어놓고 여기다가 쇼급 쇼바를 길게 빼고 이걸 꺾자. 그래서 꺾어가지고 푸시로드 타입으로 방식으로 만들어주자. 그럼 리범프도 확보가 되고 범프도 확보가 되니까 그러면 적재한 공간까지도 같이 살리면서 쓸 수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해서 이렇게 설계를 하지 않았을까. 제 추론은 이제 이건 거죠. 푸시로드 타입이 뭐냐면 서스펜션을 보통은 이렇게 세워놓고 이제 캐스터 주고 요 정도에서 이렇게 요 각도로 이제 이렇게 주고 이렇게 하는 건데 얘를 완전히 이렇게 딱 세워놔요. 네. 포뮬러들 보면은 이렇게 서 있어요. 이렇게 진짜 이렇게 서 있어요. 네. 쇼쇼가 이렇게 서 있고 다른 부속들을 가지고 각도를 그 꺾어지는 각도를 만들어 가지고 쇼급쇼바의 역할만 먹는 것만 해주게끔 해놔요. 네. 쇼바는 이렇게 있든 옆으로 있든 뒤로 있든 상관은 없어. 그냥 쇼바는 쇼바 역할만 해주는 거야. 다른 부속들이 해주는 거예요. 그냥. 네. 지금 해주는 역할이 이제 어제 보니까는 네. 각도가 쇼바에서는 부하를 받는 각도는 아니에요 지금. 근데 어쨌든 부하 하중 걸리는 것들이 좀 더 리어의 저런 방식의 움직임은 훨씬 좋기는 해요. 뒤에가 잡아주는 느낌. 이것도 서킷에 영향을 줄 수도 있겠네요. 줄 수 있을 거예요. 줄 수 있을 거고 현장 가서 한계 영역대로 몰았을 때는 언더스티어 현상이 날 것 같아요. 언더스티어? 네, 언더스티어 현상이. 그리고 언더스티어가 나는 현상의 차는 차가 돌려는 성질이 적기 때문에 불안감이 많이 해소가 돼요. 일반 도로에서는. 네네. 하지만 서킷에서나 한계 영역대에서는 언더스티어 현상 때문에 엄청 운전하는데 스트레스 받고 짜증이 나요. 왜? 코너가 잘 말리지가 않거든요. 코너링에서. 네, 근데 지금 이 상태에서는 직진 안정성이 되게 강해요. 왜? 뒤에가 돌려는 성질이 적기 때문에. 그렇죠. 네. 저는 솔직히 포르쉐를 좋아합니다. 또 커밍아웃이야? 네, 오늘 왜 커밍아웃? 좋아해요 진짜. 이런 디자인하고 이런 느낌을 상당히 좋아하는데 네. 근데 네. 불편한 거는 네. 이런 막 이렇게 너무 조잡해요. 그러니까 무슨 항공기 비행기 탄 게 막 그런 느낌을. 그냥 보기에는 좀 고급스러워 보이는. 네, 고급스러워 보이긴 한데. 내가 쓰기에는. 아까 전에 우리 에어컨 찾으려는데 막, 네, 막 이거 어딨어? 막 이런 느낌인 거죠. 물론 익숙해지면 편하긴 하겠지만. 맞아요. 네. 그리고 처음에 비상등도 좀 더 세게 표시해주면 좋은데 네. 비상등도 약간 얘는 뭐예요? 얘는 역할이 뭐예요? 얘 여기는 잡으라고? 아니면 뭐죠? 저 지금 저랑 같은 생각 하시는 거 맞죠 지금? 그건가요? 근데 진짜 못 가요 이거. 저희가 너무 무식해서 이거 그럴 수도 있지만. 네. 뭐 하여튼 이거 잡을 수 있는 데가 꽤 많아요. 이거 두 개 잡으면 되는 거. 뭐 사고 났을 때 이렇게 근데 결혼해서 이런 차 집차를 딱 한 대 있으면 사실 부족함이 없을 것 같아요. 일단 뭐 먹어주는 거죠 뭐 일단은. 간지나는 거죠 일단은. 네, 뭐 사람도 한 명도 타고. 지금 뭐 미션이 생각보다 좀 바보 같다. 아까 전에도 좀 튕기는 느낌도 한번 났었고 잡설인데 네. 예전에 어울림 모터스라는 곳이 있었거든요. 네네. 그
스피라라는 차를 만들던 회사예요. 지금 범수 앞에 있는 거 그 차. 네, 그 차가 스피라라는 차인데 제가 거기 팀 테스트 드라이버 겸 선수로서 활동도 했었거든요 거기서. 네. 근데 투스카니 엘리사라는 차에 170마력짜리 차였거든요 그때 당시에. 네. 거기에 6단 아이신 수동 미션이 들어갔었어요. 근데 그 미션이 실제로 나온 거는 170마력에 맞춰서 나왔는데 그 엔진 미션을 좀 썼었거든요 스피라에다가. 근데 거기에 500마력까지 저희가 출력을 올렸었어요 스피라에다가. 그때 당시에 막 그 국내에서 만든 뭐 현대 파워텍에서 만든 H 매틱 미션들은 3단 기아가 털리거나 옥수수 된다 그러거든요. 후루룩 이렇게 털렸어요 실제로 진짜로. 400마력만 이렇게 올리면 3단 넣고 가속 빡 치잖아요. 후루룩 하면서 3단계가 까먹으면 기아가 없어요. 이빨이 없어요. 그냥 동그라미만 남아있어. 이빨이 없고 다 후루룩 다 까먹었는데 아이신 6단 미션은 500마력을 눌렀는데 단 한 번도 틀림없이 고장이 없이 가더라고. 그때 당시에 저는 아이신 미션은 짱이구나 그때 그걸 느꼈는데 그건 수동 미션이고 얘는 이거는 자동이잖아요. 오토 미션이니까 오토 미션으로만 봤을 때는 좀 그렇다. 뭐가 제일 그러냐면 네. 변속 반응 속도, 네. 순간적인 여기서 딱 드라이브 놓고 가속 딱 쳤을 때 네. 기아 딱 다운 치면서 내려가야 되는데 굼뜬 현상 같은 것들이 좀 이것도 지금 변속 충격. 네, 이거 좀 지금 또 이렇게 기아가 올라갔다가 떨어질 때 다운했을 때 가장 큰 문제점들이 지금 사실 미션이 나오거든요. 아이신 미션. 이 움직임이나 로직들이 좀 바보예요. 이걸 맞춰놓은 로직이. 와 밟았어요. 하나 둘 셋. 뭐 이러는 거죠 지금. 너무 일반 미션을 갖다 놓지 않았나. 가지고 있는 성능에 비해 포르쉐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있는 그 이름에 걸맞지 않는 일반 미션이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드네요. 스포츠 플러스 한번 타볼까? 스포츠 플러스 하니까 변속은 안 되네요. 이래서 얘기를 하셨나 보구나. 이걸 끄면은 업이 빨라요. 그냥 바로바로. 이 업이 빠르다는 건 뭐냐면 연비 모드예요. 연비 모드. 업이 빠르게끔 동력 손실 없이 우욱 그냥 속도에 맞는 그냥 맞춰주는 건 있는데, 스포츠 플러스라면 이제 기아를 저단으로 계속 가지고 갈 수 있는 거죠. 저단에서 고정해놓고 이제 가져갈 수 있는 그런 상황. 그게 두 개가 된다는 거지 다운이 잘 되고 막 이러진 않는다는 거죠. 일반 도로에서 승차감 자체는 좋지는 않은 것 같아요. 승차감을 요하는 차는 아닙니다. 하드웨어가 강한 심장을 하나 가지고 있어요. 사람인데 강한 심장도 가지고 있고 몸이 체격이 좋지만 강한 무릎과 강한 탄력 이런 것들을 다 가지고 있는데 머리가 병신인 거야 얘가. 똑똑하게 대응을 해줘야 되는데 또 그러네. 풀브레이킹. 제동 능력도 좋네요. 좀 자세 제어도 좋았죠. 직진 브레이킹 했을 때 좋은 게 다른 애들은 브레이킹 할 때 제가 약간 스티어링으로 조금씩 이게 잡거든요 가끔씩. 이 녀석은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요 지금. 그냥 순수 이러고 있었어요 그냥. 지금 됐는데 브레이킹은 되게 담력도 상당히 일정하고 브레이킹 능력이 되게 안정성이 좋네요. 기술이 안 들어가고 그냥 순수한. 네, 오로지 차만 스스로 차가 다 해결한 것 같아요 지금. 포르쉐는 포르쉐네요 진짜. 그런 생각이 들어요. 네. 그러면은 서킷에서 서킷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갑니다. 나는 간다. 가라. 간다. 잘 가라. 오늘은 포르쉐 카이엔 GTS 모델이에요. 트윈 터보 모델이고요. V8에서 V6로 다운사이징 된 엔진이죠. 조금 아쉬웠던 게 미션이었었는데 오, 제동이 우와, 제동이 좀 많이 밀리네요. X5나 이런 애들보다는 중량이 좀 적게 나가서 좀 괜찮을 것 생각했는데 브레이크가 상당히 밀렸고요. 지금도 이거 지금 튕기는 거 느껴지시나요? 땅땅땅땅. 오우 씨. 개측기가 지금 개측이 제대로 안 되는 것 같은데. 밸런스가 자 고속에서 빠르면은 이런 식으로 돌주나 차가 이렇게 지금 반대로 돌려는 성질. 자 일단 피트로 들어가서 개측기를 좀 바꾸도록 할게요. 자 기록 개측이 안 됩니다 지금. 개측기 좀 놔줘 개측기. 지금도 안 지키는 것 같은데. 혹시 이게 지금 썬팅 필름 때문에 위성을 못 잡나? 지킨다 이제. 네, 속도 붙었어 이제 찍어요. 미안합니다. 미안합니다. 기본적인 움직임은 저속 들어갈 때, 저속 코너를 들어갈 때는 언더스티어 성향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중간에 오버스티어로 이 오버스티어 성향은 차량의 그 롤센터가 높으면서 롤오버 현상으로 조금 오는 듯하게 오버 성향이 생기긴 했어요. 하지만 롤오버로 왔을 때 제가 전자장비를 다 껐었는데 그 껐는 상태에서 차라리 완전 오프가 된 상태면 차라리 제가 파워 오버스티어 현상으로 드리프트 속으로 밀고 나가버리면 차라리 될 텐데 어설프게 전자장비가 개입을 하면서 차를 디어를 날아가는 걸 잡아버려요. 그래서 카운터를 이렇게 치고 가다가 순간적으로 그립이 뒷바퀴가 확 잡히면서 전자장비에 개입을 하면서 순간적으로 날아가다 잡히면서 차가 반대로 확 날아가려는 그런 성질이 생겼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이 전자장비가 제가 판단하기에는 어설프게 개입할 바에는 안 하는 게 나은 거예요. 미션도 시프트 업은 생각보다 빨라요. 정말 빨라요.
정말 빠른데 다운 스피드는 그렇게 빠르지는 않아요. 예, 다운은 역시나 이 차도. 근데 좀 아쉬운 게 PDK를 넣었으면 이런 부분이 해결이 많이 됐을 텐데 왜 PDK를 안 넣고 그냥 일반 오토 미션, 아이신 미션을 넣는지 조금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에요. 베스트 랩을 못 끊었어. 이게 전파 장애가 된대요. 그치. 네, 내가 그래서 안 그래도 얘기를 했어. 혹시 감독님이 내비가 안 터진다 그랬었거든요. 혹시 이거 썬팅 때문에 GPS 안 잡히나 이 얘기를 했어 내가. 한 번 더 타셔야 돼요. 한 번 더 타는 게 맞을 것 같아. 다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작진과 얘기를 했는데 일단은 오늘 일단 SUV 중에 가장 빠른 SUV고 또 포르쉐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빠른 기록을 요구하는 부분도 있고 해서 어쨌든 또 모트라인이 리뷰를 제가 하는 동안은 또 저도 열심히 하려는 게 의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 다시 한번 조금 집중해서 한번 다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준비하고. 자, 오늘은 다른 의미로 차를 타기가 힘듭니다. 여러 가지 너무 전자장비가 좀 힘들게 저를 조금 괴롭히네요. 최대한 요인이니까 스티어링 각도를 최소화를 하면 그런 현상이 좀 없어요. 네. 자, 오버스티어와 언더스티어와 오버스티어 같이 막 지금 제가 타고 있는 운전 방식은 좀 똥 오버스티어가 날려고 하는 성질 때만 지금 또 그러네요. 예, 오버스티어가 흐르려고 할 때만 잡아요. 제가 지금 차를 타는 거는 전자장비를 최대한 개입을 안 하게 해서 타야지만 잘 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진입대는 잡지 않아요. 코너를 들어갈 때는 이 사륜 시스템이 작동하지 않고요. 가속을 했을 때 탈출 때만 후륜구동으로 완전히 기어가 넘어왔을 때 그때만 뒷바퀴를 잡아주는 현상이 작동하. 지금도 또 살짝 잡아주죠, 계속. 근데 이 느낌이 너무 좋지가 않습니다. 너무 좋지 않아요. 자, 제발 걸리지 말아줘. 빨리 가줘, 제발. 걸리면 안 돼, 제발. 감사합니다. 물론 좀 더 신중하고 좀 더 집중한다면 더 빠른 기록을 낼 수는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요 안에서 얼마 차이는 나진 않을 것 같아요. 지금 출력이 워낙 있는 차예요. 워낙 있는 차고 가속을 쳤을 때 후륜차들의 특성 중에 하나가 핸들을 감고 악셀을 밟으면 오버스티어 현상이 생기겠죠. 예. 그 오버스티어 현상이 생기는 거를 억제를 하기 위해서 사륜 시스템 중에 그 전자장비 딥브레이크가 잡아주는 느낌을 해줍니다. 안전한 장비로서는 물론 효과는 있을 수 있어요. 더 이상 날아가지 않게, 돌지 않게끔 막아주는 역할은 있지만 이 느낌이 밸런스를 완전히 깨트려 버리는 거예요. 차를 완전히 통통통통 이런 튀기는 느낌으로 만들기 때문에 상당히 좋지 않은 불쾌한 기분이 듭니다. 네. SUV 중에는 이 정도의 사실 기록이면 느린 기록은 아니에요. 정말 빠른 기록이긴 하지만 이 기록 자체가 어떻게 보면 지금 억지로 지금 어거지로 사실 끌어낸 부분도 있고 발로 브레이크를 했을 때 차가 잘 쓴다. 그리고 피드백이 전달이 옵니다. 그리고 브레이크를 컨트롤하는 능력성에서는 상당히 좋은 부분을 가지고 있어요. 하지만 제동을 했을 때 이 중량을 받아주지는 못하는 느낌.
약간 밀리는 느낌, 그 느낌을 가지고 있어요. 오히려 차량의 움직임과 밸런스 면에서는 나쁘지는 않아요. 네, 어쨌든 차가 출력이 빨라도 코너링에서 감기지가 않으면 이런 기록을 낼 수가 없거든요. 분명히 차는 이런 좌우 움직임 느낌은 상당히 괜찮습니다. 자, 지금도 차도 보면 원투로 한번 쳐볼게요. 자, 이런 원투 쳤을 때 밸런스 느낌이 차가 바로바로 잡히는 느낌은 있어요. 근데 이게 움직임을, 차량의 특성이나 움직임은 좋게끔 만들어놨는데 다른 부가물들에 의해서 전체적인 밸런스 조화가 좀 못 이루어진 그런 느낌이 납니다. 자, 포르쉐 카이엔 GTS 모델입니다. 총평에 앞서서 디자인 부분을 조금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가지고 제 개인적으로는 디자인이 뭐 앞에는 전형적인 그냥 포르쉐가 가지고 있는 그런 느낌인데 옆모습으로 이렇게 오게 되면은 흔하디흔한 SUV 느낌? 예, 그러니까 뭔가 포르쉐라 그러면은 좀 뭔가 스포츠한 느낌이 좀 나야 되고 그런 느낌이 나야 되는데 개인적으로는 좀 많이 아쉬운 부분이 있어요. 포르쉐라는 차량 자체, 그 다음에 뭐 네임 밸류 뭐 이런 느낌 가졌을 때도 저 개인적으로 상당히 좋아하는 브랜드예요. 신형으로 오면 올수록 좀 뭔가 스포티한 감성이라든지 좀 강력한 그런 느낌이 좀 없어요. 그리고 특히나 이 녀석 같은 경우는 카이엔 GTS라는 타이틀을 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스포티한 감성 느낌이 없어서 조금은 아쉽지 않나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그리고 외관 디자인은 사실 느낌이 좀 그런 느낌이 있었지만 실내로 들어왔을 때는 상당히 그 스포츠카를 탄 느낌이 났었고, 하지만 그런 디자인에 비해 조금은 이제 디테일한 것들이 좀 아쉬웠던 부분이 창문을 이렇게 살짝 올리고 내렸을 때 그 올라가는 느낌들이 턱턱하는 그런 느낌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좀 아쉬웠어요. 그리고 뭐 문에 달려있는 도어의 소프트 클로징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달려있어서 그런 부분들은 뭐 당연히 있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오토미션, 그러니까 제가 좀 아쉬웠던 부분은 이 부분이에요. 시프트 업은 꽤 빨랐었어요. 그러니까 굳이 제가 수동으로 막 변속을 하고 그럴 필요가 없었어요. 시프트 업은 상당히 빨랐지만은 그 다운시프트의 영향이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아쉬웠던 거예요. 왜 이런 GTS라는 타이틀에다가 왜 PDK를 넣지 않았을까, 이런 부분이 좀 많이 아쉬웠던 부분이에요. 하지만 뭐 일반 도로에서는 뭐 아주 답답한 정도는 아니었기 때문에 내려가지는, 제가 원하는 데서 내려가지는 않았지만은 순간적인 가속을 했을 때 그 내려오는 스스로 제어를 해서 그 내려오는 타이밍 자체는 괜찮았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 때문에 그래도 서킷에서 어느 정도의 그 영향력을 좀 발휘를 하지 않았나, 그런 부분은 있었어요. 전자장비를 말씀을 주셨는데 이 전자장비의 기능이 생각보다 좋은 코너링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가지고는 있어요. 실제로 그 전자장비 때문에 오히려 이 밸런스를 깨트리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주행을 하면서. 이 녀석 같은 경우는 포르쉐 토크 벡터링 플러스라는 이제 기능을 이름을 탑재를 해가지고 이제 그 기능을 가지고 있는데 다른 것과는 조금 다르게 하나 더 추가된 부분이 하나가 있어요. 그 부분은 후륜 구동으로 완전히 넘어왔을 때 그때 기능들이 좀 발휘되는 부분인데, 이 돌려놓은 성질 때 토크 벡터링 플러스 이 뒤쪽 바퀴의 브레이크를 조금씩 잡아주면서 더 이상 돌지 않게끔 해주는 역할을 하더라고요. 근데 이 기능이 너무나 별로였었어요. 예. 차가 덕덕덕 하면서 느낌이 너무나 좋지가 않아서 오히려 다른 시스템들이 훨씬 더 낫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르반떼라는 차량을 타보지 못했는데 지난번에 저희가 리뷰하러 갈 때 다른 쪽 채널에서 리뷰하러 왔는데 이원일 선수가 르반떼 차량을 탔었던 걸로 기억을 해요. 근데 일단 뭐 기록만 놓고 봤을 때는
뭐 거의 한 1초에서 아니면 뭐 0. 몇 초 사이로 일단은 서킷에서 기록만 놓고 봤을 때는 일단은 이 차량이 조금 더 빨랐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 녀석이 가진 특성은 스트레이트를 뽑아내는 구간에서 직진 안정성이 상당히 좋았었고, 이 롤센터가 높은 대비 좀 더 안정감이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입니다. 물론 X5M도 직진 안정성을 가지고 있지만 느낌이 조금 달라요. 이 녀석은 좀 하드한 주행의 안정감, 롤이 좀 적은 느낌의 직진 안정성이라면 X5M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직진 안정성이 있지만 약간은 롤이 좀 있는 그런 느낌의 안정성, 서로 약간 다른 느낌의 주행, 운동 성능을 좀 가지고 있었던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패밀리카로서의 그 기능들은 하고는 있죠. 예를 들면 뭐 트렁크 사이즈라든지 뭐 시트 좌석 포지션 뭐 이런 부분은 기존의 SUV 사이즈이기 때문에 가족적인 기능은 가지고는 있다고 판단은 되는데, 직진 안정성을 가지고 있는 그 하드함, 롤이 적은 하드함이 오히려 가족적인 차로는 딱딱함 때문에 조금 뒤에 탄 사람들이 좀 불편함을 좀 느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기능적인 측면에서 비슷한 기능을 나타낸다고 봤을 때 이 녀석 같은 경우에는 브랜드의 가치가 좀 더 많이 붙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기능으로만 판단했을 때는 어쨌든 그냥 브랜드 이름을 아예 그 네임밸류라는 걸 완전 제외했을 때는 그 기능을 충실히 하지 못한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 가격대는. 자, 가정의 달을 이제 잘 맞이하셨을 거고, 지금도 햇빛이 이렇게 뜨거운데요. 햇살이 뿌릴 정도로 이제 날씨가 많이 더워지고 있네요. 여러분들 뭐 이제 곧 여름이 다가오는데 좋은데 이제 놀러 가실 때도 좀 준비도 하시고 여행 계획 또 잘 짜시길 바라고요. 오늘 이 녀석하고 서킷에서 씨름하느라고 너무 힘들어서 닥터카 네트워크 침 맞으러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감사합니다. Mochline, the more the faster.